뭐야 박수를 했지. 우리 방송하듯이. 제가 네.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 왔는데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특성화학교처럼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고 정규적인 코스를 밟아서 졸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안학교가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님한테 물어봤죠. 아이들도 약간 대안학교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은 공립형 뭐 대안 공동체라고 해서 대안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가 있는데 학교는 그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 동네로 전입을 가서 거기에서 있는 학교를 공립으로 다니고 있고요. 다만 생활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케어해주는 형태로 농촌 유학을 가고 있어서 단순한 대안학교는 아니고 공립형, 국가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제 농촌에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농촌 유학을 다니고 있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빼박이 조금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학년을 이제 못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그 학년을 다녀야 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서울로 전학을 올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그냥 정규 학교네요. 똑같은 학교인데 농촌에 농촌에 있는 거죠. 거고. 네. 아.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반에 3명 그 다음에 큰애는 6학년이라서 좀 많아서 10명 정도여서 사실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아무래도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소풍을 간다 라고 하면 단양 지역에 있는 뭐 상품권을 애들한테 줘서 너희들 여기 시장에서 마음껏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되게 신기한 게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무조건 스쿨뱅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농촌으로 이제 전화를 갔는데 학교에서 스쿨뱅킹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했더니 저희는 스쿨뱅킹 안 만들어도 된다. 왜요? 이랬더니 학생들이 돈을 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뱅킹? 원래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게 되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비를 내거나 이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급식비는 공짜지만 우유값을 내거나 아니면 뭐 소풍을 가게 됐을 경우에 체험활동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매달 얼마씩 내라 이렇게 고치가 아니라? 매달은 아니고요. 스쿨뱅킹에서 알아서 돈을 빼가. 아 그럼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넣어놓고 네네네 알아서 필요한 거를 쓴다. 물론 이제 공지를 해주고 얼마만큼 이제 나갈 거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쿨뱅킹조차도 만들라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진짜 공짜로 아이들 다 방과후 학교도 다니고 돌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풍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궁금한 게 처음에 어떻게 그 농촌에 있는 학교를 발견해서 그 네. 결정을 하게 되고 했는지 그게 그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궁금해요. 궁금해할 것 같은데. 희정섭 씨의 학군지도라는 책을 이제 아내가 보다가 이제 학군지도라는 책이 사실은 이제 서울, 뭐 분당, 일산 이런 데에 주요 학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뒤에 이런 대안 시스템을 해서 농촌 유학도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거기 한 2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드미 유학이 있다, 그래서 충북 단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발견을 하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때는 농촌 유학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단기 캠프로 한 4박 5일 정도 놀다 오면 애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냈고 카페를 발견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겨울에 이제 캠프를 보냈죠. 캠프에서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잘 놀았어요. 한 4박 5일 정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2020년 2월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뭐 학교를 이제 안 가는 한 학기를 보냈던 거예요. 거의 뭐 10번 갔나요? 한 학기 동안. 근데 학교를 가도 애들 마스크 쓰고 있고 화장실도 따로따로 가고 그때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농촌으로 유학을 가겠다. 가서 조금 더 재밌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해 2학기부터 농촌 유학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럼 거기서는 아이들이 항상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법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골이라서 코로나의 여파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몇 명 이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수의 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학교는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해서 아이들은 매일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과정을 다 똑같이 배워요? 네, 똑같아요. 그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거는 농촌에 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 공립교육을 받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 큰애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희는 사실은 집에서 수학을 선행을 절대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한 4, 5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든요. 수학학원을. 그러면 보통은 5학년 애들이 6학년으로 이렇게 보통 선행학습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에 한 30명 정도 애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 선행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애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수학 수업을 따라가는 걸 버거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수업도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농촌으로 유학 가는데 10명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개별화가 잘 되니까 애가 수학 수업을 되게 재밌게 잘 듣고 그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되게 잘 들으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초등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으로 충분히 즐겁게 다닐 수 있었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나 궁금해요. 저희 애들이 있는 이게 한대미 유학센터라는 거는 벌써 저희 아이들이 15기, 그러니까 15년이 된 건데 대표께서 원래 서울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아이들 농촌유학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농촌유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청소나 빨래 같은 거 해주시는 기숙사네. 네. 그리고 생활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방과 후에는 애들을 케어해 주시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뭐 월요일 날에는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화요일 날에는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수요일 날에는 사물놀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매일마다 또 저녁에 별다른 수업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우선 학교와 별도로 아이들 생활비로 8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런 방과후 수업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패러글라이딩도 공짜로 타고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한 달에 80이면은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선발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돼요? 신청하면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 충북 담양? 단양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올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키워드 중에 러스틱 라이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농촌 생활이 유행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농촌 유학에 대한 언급도 거기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촌 유학과 관련돼서는 충북 단양도 있지만 뭐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검색해요? 그냥 농촌 유학? 뭐 저도 블로그에 글 쓰지만 농촌 유학으로 블로그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신문 기사도 좀 많이 나와서 신문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농촌 유학. 유학으로 해서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고 잘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인지가 되면서 다른 시선이나 다른 시야로 다른 생각으로 사는 방법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는 조금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낳을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좀 많이 희망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의미는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한 번에 오다 보니까 확 가버렸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하면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